눈의 건조함,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을 겪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마 약국으로 달려가 인공 눈물을 사는 일일 겁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인공 눈물을 넣어도 효과가 단 몇 분에 그치고 돌아서면 다시 눈이 따갑고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눈에 물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들어온 물이 너무 빨리 사라진 것일까? 우리 안구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눈물이 눈 표면에 잘 달라붙게 만드는 점액층이 있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수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 공기와 맞닿는 곳에 바로 별표 기름층, 지질층, 별표이 존재합니다. 이 기름층의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정도로 아주 얇지만 그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바로 중간의 수분층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기름막이 얇아지거나 오염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공 눈물을 부어 넣어도 수분은 단 몇 초 만에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공 눈물을 달고 살면서도 정작 건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안구 건조증 환자의 약 80% 이상은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층에 문제가 생긴 증발성 안구 건조증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 눈은 마른 것이 아니라 기름길이 막혀 코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기름이 부족하다니요. 제 눈은 오히려 번들거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눈꺼풀 속 기름샘인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은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기름이 마치 굳은 버터처럼 변의 통로를 막고 있다면 눈 표면은 보호받지 못한 채 그대로 노출되어 미세한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시린 느낌과 통통 붓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름막이 사라지면 발생하는 문제들, 이제 이 기름막의 역할을 일상적인 비유로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피부가 트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 오일이나 크림을 덧바릅니다. 수분만 공급하면 금세 날아가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이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라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천연 오일을 덧발라야 하는데 그 오일이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눈꺼풀 가장자리에 위치한 20에서 30개의 작은 구멍, 마이봄샘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요리를 할 때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뚜껑을 열어둔 채로 센 불에 끓이면 물은 금방 증발해서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뚜껑을 덮으면 어떤가요? 수증기가 맺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며 냄비 안은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우리 눈의 기름층이 바로 이 별표 냄비 뚜껑 별표입니다. 이 뚜껑이 뒤틀리거나 사라진 상태에서 계속 물, 인공 눈물만 붓는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막힌 기름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정상적인 기름은 상온에서 맑은 액체 상태로 흘러나와야 하지만 마이봄샘이 막히면 기름이 안에서 정체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 정체된 기름은 산패되고 딱딱하게 굳어 마치 여드름의 피지처럼 변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굳은 기름 덩어리들이 기름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름샘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사라져버리는데 한번 파괴된 기름샘은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이 기름샘의 적입니다. 화면에 집중하면 우리 뇌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 근육이 기름샘을 적절히 압박해 신선한 기름을 짜주어야 하는데 깜빡임이 멈추면 기름은 통로 안에서 식어 굳어버립니다. 자동차 엔진을 오랫동안 공회전시키지도 않고 방치하면 오일이 굳어 엔진이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에어컨이나 히터의 건조한 바람은 이 연약한 기름층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바람이 눈 표면을 스칠 때마다 기름막은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눈물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눈이 건조해서 너무 피곤해요.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 눈의 기름 공장이 가동을 멈춰서 눈이 무방비로 마르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굳어버린 기름을 녹여서 다시 흐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공정입니다. 단 2주의 실천으로 달라지는 눈 건강. 놀랍게도 이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누구나 즉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안구 건조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고질병으로 생각하시지만 원인만 정확히 공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는 10년 넘게 극심한 안구 건조로 고통받으며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각막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인공 눈물을 하루에 수십 개씩 써도 해결되지 않아 우울감까지 호소하셨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름길 케어를 딱 2주간 성실히 실천하신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사 결과 흐물흐물하고 불안정했던 눈물막이 단단하게 복구되었고 건조함 때문에 침침했던 시력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TV 자막도 편안하게 보시고 돋보기 없이도 책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셨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이처럼 단 며칠의 정성이 10년의 고통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대중매체나 일반적인 건강상식에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눈이 스스로 촉촉해지는 자생력의 비결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눈이 맑아지고 눈시림과 이물감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는 인공 눈물 없이는 잠시도 못 버틴다 거나 바람만 불면 눈물이 줄줄 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증상을 겪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의 경험 공유는 그 자체로 큰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눈에 소중한 기름길이 막히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름길이 막히는 세 가지 결정적 이유. 우리 눈의 기름길인 마이봄샘이 제 기능을 잃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바로 나이, 노화, 생활습관, 그리고 외부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눈을 사막처럼 메마르게 만듭니다. 1. 세월의 흐름과 호르몬의 배신. 나이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노화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몸에 기름기가 빠진다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푸석해지며 입술은 자주 트고 머리카락의 윤기도 사라집니다. 눈도 예외는 아닙니다. 눈꺼풀 속 마이봄샘 역시 노화의 영향으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은 마이봄샘의 활성화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년 이후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기름샘이 딱딱하게 굳거나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예전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눈이 너무 맵고 따가워요 라고 하소연하시면 저는 꼭 여쭤봅니다. 혹시 예전보다 얼굴 당김이 심해지거나 입술이 자주 마르지는 않으신가요? 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맞다고 하십니다. 이는 몸 전체의 유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신호이며 눈의 기름층 또한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 우리가 스스로 눈을 죽이는 방식.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내내 스마트폰, 컴퓨터, TV라는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별표 깜빡임이 망각 별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눈을 깜빡인 게 언제인가요? 정상적인 눈은 1분에 약 15회에서 20회 정도 깜빡이며 기름을 펌프질에 눈물 위로 코팅해줍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는 순간 이 횟수는 4, 5회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 오일이 순환하지 않고 고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순환하지 못한 기름은 눈꺼풀 안쪽에서 점차 끈적해지다가 나중에는 치약처럼 딱딱하게 굳어 통로를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그때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 고착된 기름 때문에 눈물이 코팅되지 못하고 즉시 증발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3. 눈을 공격하는 도심의 자극. 환경적 요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기와 환경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나 겨울철, 실내에서 내뿜는 강력한 난방기 바람은 눈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은 눈 표면의 수분을 순식간에 앗아갈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이 눈꺼풀에 달라붙게 하여 기름층을 오염시킵니다. 여름철 에어컨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눈꺼풀 속 기름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여기에 자외선 노출도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햇빛은 피부만 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의 섬세한 기름샘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잘 고른 선글라스 하나가 비싼 안약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미용을 위해 시술하는 아이라인 문신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라인은 기름이 나오는 구멍, 마이봄샘 입구과 매우 인접한 부위에 시술됩니다. 만약 시술 과정에서 이 미세한 구멍들이 손상되거나 색소로 인해 막히게 되면 기름 배출이 평생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환경과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눈을 만성적인 건조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겁니다. 내 눈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름길이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막힌 길을 다시 시원하게 뚫어줄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실현하는 4단계 눈 청소법. 막힌 기름길을 뚫는 핵심 원리는 별표 응고된 기름을 따뜻하게 녹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별표입니다. 우리 눈꺼풀 속 마이봄샘은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에 가깝게 굳어버리기 쉽지만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전문적인 4단계 홈케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전략적인 온찜질. 3에서 5분 준비물은 깨끗한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건을 물에 적신 뒤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 약 40에서 42도의 온도를 맞추세요. 손목 안쪽에 연약한 피부에 댔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식는 것이 걱정된다면 지퍼백에 따뜻한 물을 담아 수건으로 감싸 사용하면 온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굳어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이 서서히 녹아 배출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마이봄샘 압출법. 디테일 릴리즈. 기름이 녹았다고 해서 저절로 다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벼운 물리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깨끗한 손가락이나 면봉을 사용하세요. 잇눈꺼풀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아랫눈꺼풀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눌러줍니다. 이는 마치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절대 눈동자를 직접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속눈썹 뿌리 부분에 맺히는 기름 찌꺼기를 유도한다는 느낌으로 1분간 반복합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을 활용한 안구 세정. 배출된 기름 찌꺼기가 눈 안에 머물면 오히려 이물감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을 가볍게 헹궈내야 합니다. 제품 캡을 비틀었단 후 플라스틱 미세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첫 한두 방울은 반드시 버려주세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긴 뒤 붉은 결막 부위에 눈물을 떨어뜨려 자연스럽게 눈 전체가 씻겨나가도록 유도합니다. 티트리 오일을 활용한 최종 살균. 마지막은 눈꺼풀 가장자리의 위생을 잡는 단계입니다. 기름샘 입구에는 모낭충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별표 눈꺼풀 전용 세정 티슈나 아이 클리너 별표를 사용하세요. 특히 티트리 오일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 마이봄샘 염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면봉에 세정액을 적셔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내면 눈의 피로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과 관리 시 절대 주의사항. 많은 분이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는데 왜 더 건조해지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사용법이 오히려 눈의 자생력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안구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방부제의 역습을 경계하십시오. 병에 든 다회용 인공 눈물에는 보통 벤잘코늄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제품 내 세균 번식을 막아주지만 하루 6회 이상 자주 사용할 경우 각막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안구 건조증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만성 건조증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일회용 무방부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일회용은 개봉 후 24시간이 지나면 오염 위험이 크므로 아깝더라도 즉시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충이 아닌 코팅의 개념으로 접근하십시오. 눈이 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인공 눈물을 다량 주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우리 눈이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눈물 속 영양소와 보호 성분까지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눈 표면은 더욱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인공 눈물은 한 번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눈 전체를 얇게 코팅한다는 기분으로 사용하시고 넣은 직후에는 눈을 바로 깜빡이지 말고 1에서 2초간 가만히 감고 있어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기다려주세요. 온도와 압력의 황금 밸런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뜨거운 수건을 사용하면 눈꺼풀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안군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짤 때 강한 힘을 가하면 눈꺼풀 안쪽의 연약한 조직이 손상되어 오히려 기름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교차 오염 방지는 필수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을 때 용기의 입구가 속눈썹이나 눈꺼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에 있는 세균이 용기 안으로 역류하여 심각한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대를 사용할 때도 매일 세척하거나 일회용 시트를 덧대어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눈의 기름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평생 눈 건강을 결정짓는 3가지 생활 철칙. 단순히 관리를 한두 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눈이 편안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1. 펌프질 효과를 극대화하는 완전 깜빡임 운동.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수분이 마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이봄샘은 눈꺼풀이 서로 맞닿을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 기름을 짜내는데 깜빡임이 부족하면 기름이 샘 안에서 정체되고 결국 산화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별표 333법칙 별표를 기억하세요. 30분마다 3초 동안 눈을 아주 꾹 감았다가 뜨는 것입니다. 이때 눈꺼풀 위아래가 완전히 맞닿는 것을 의식해야 기름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20대 20-20 규칙을 적용해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밖을 20초간 바라보며 수정체 조절 근육에 휴식을 주십시오. 이 눈물막 증발을 막는 습도와 공기 역학 관리.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실내 습도가 낮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특히 환절기와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기 쉬운데 이는 눈물막의 수분층을 순식간에 기화시킵니다. 가습기를 활용해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며 가급적 얼굴 높이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자동차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얼굴로 직접 향하면 눈물막의 파괴 시간, 브레이크업 타임이 비정상적으로 단축됩니다. 송풍구 방향을 반드시 발밑이나 아뷰리 쪽으로 돌려 간접 바람이 순환하게 하십시오. 3. 안과 스케일링의 정례와 치아 건강을 위해 스케일링을 하듯
눈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안과에 방문하면 리피뷰 같은 장비로 기름샘의 소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집에서 짜내지 못하는 깊은 곳의 찌꺼기를 전문기구로 압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름샘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면 IPL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 굳은 기름을 녹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을 만하다는 생각이 만성적인 시력 저하와 각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영양소와 내 몸을 위한 진심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눈을 만듭니다. 눈의 기름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식단 가이드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름의 질을 바꾸는 오메가3 들기름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이 맑은 액체 상태여야 눈이 편안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영양소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의 EPA 성분은 안구 표면의 염증을 억제하고 DHA는 눈물막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흡수율이 높은 RTG 형태를 선택하시고 함량은 EPA와 DHA의 합이 최소 1000mg 이상인 제품이 안구 건조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냅니다. 식품으로는 들기름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오메가3로 전환되어 눈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아침 공복에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을 섭취하면 장 건강과 눈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력을 보호하는 항산화제,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눈의 앞문을 기름막이 지킨다면 뒷문인 망막은 항산화제가 지킵니다.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주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력 보호와 피로 감소에 필수적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케일,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이 성분들이 풍부한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들은 지용성입니다. 따라서 채소를 그냥 드시기보다 좋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실 때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당근과 호박의 풍부한 비타민 A 역시 각막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상처를 방지해줍니다. 3. 현대인의 필수 미네랄, 마그네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커피를 자주 마시는 현대인들은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마그네슘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눈의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견과류나 바나나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떨림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안구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눈을 위한 진정한 휴식.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눈을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눈은 나 지금 너무 힘드니 쉬게 해달라고 소리내어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뻑뻑함과 시림이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할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온찜질과 청소법, 그리고 올바른 습관들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고생하는 내 눈에게 주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가장 소중한 창인 여러분의 눈을 오늘 밤부터 따뜻하게 돌봐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10년 뒤에도 맑고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 건강 파트너 안과 전문의 윤태수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